예, 반갑습니다. 저기 경기도 동두천 연천 출신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자분께서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이제 내빈 소개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원고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디콘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또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법학회 안수연 회장님, 그리고 서울대 경제혁신센터 장용성 센터장님, 그리고 두나무 이서구 대표님, 자, 이런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 와중에서도 주제 발표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 전문가분들께,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미래 신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 투자 자산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디지털 자산의 근원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경이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상 기술 변화에 적용하여 주도권을 잡는 국가는 많은 과실을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도태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제가 3년 전에 정무위에서 했던 말입니다. 3년 전에 했던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은, 그때서부터 준비를 했더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마 디지털 자산 강국, 세계적인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정부는 계속 규제 일본도의 그런 정책을 지켜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렇게 진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진짜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정무위 야당 간사죠, 우리 간사님께서도 지금 참석을 해주셨는데, 김정민 의원님과 함께 같이 한번 좀 잘 해보도록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지금 제가 3년 전 드린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김종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은요, 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지역구를 두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우리 저기 전 간사님도 오셨네. 예, 우리 김성원 의원님도 정무위에 계셔서 다 우리 정무위 선배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제가 뭐 아는 척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오늘 이 행사가 꼭 필요한 행사 중에 하나죠. 보니까 우리 한국경제법학회 서울대 경제혁신센터에서 이제 주관하는데, 이 경제혁신, 혁신경제에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참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가 있어 어려웠는데 한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디지털 자산 시장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논쟁이 있죠.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그 사기 아니냐, 그 도박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뭐 그것도 어느 한 면만 보면 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우리 인류 경제사를 보면 이른바 산업혁명 내지는 경제의 변화, 거품 경제 때는 다 이 사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 뭐 잘못 가면 사기적 요소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개선이 있다고 봅니다. 그 선이 뭐냐, 이거를 잘 잡아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핵심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가 되면 도박 혹은 사기로 흐를 가능성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가 있죠. 무슨 소리냐, 이걸 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발전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 뭐 이런 정도면은 이게 뭐 자산시장으로서 경제적인 개념이 성립되기는 어렵고요. 이거 자체의 이 거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사회적으로 설득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단순한 머니 게임이나 아니면 돈의 교환을 넘어선 어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그 자산시장의 사회적 가치는 그 거래가, 그 자산시장에서의 주식 거래가 많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그래서 실물 경제를 끌고 가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단순한 돈의 거래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또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럼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런 의미가 있느냐? 실물이 없어도 되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기 논쟁이 있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존에 있는 주식시장에서 실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가지고 증권 거래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이건 하나의 영역인데, 디지털 자산은 좀 다르죠. 다른데 저는 디지털 자산이 실물 기업, 이윤 동기, 수익, 이게 아닌 어떤 것을 교환하는 그런 거래가 되면 여기서 생기는 돈의 거래가 상당히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떤 기업을 가지고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화 시켜서 서로 거래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 활동, 의미 있는 활동이나 사회적인 가치, 어떤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디지털 자산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그냥 실물 경제나 기업을 놓고 서로 이 디지털 자산을 주고받는 거래도 물론 가능하겠고 그게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아날로그 주식시장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래들, 공적인 가치나 아니면 어떤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식의 디지털 자산의 교환,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은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큰 그런 분야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승자독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시장, 이게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이 되게 중요한 소득원일 때는 이 자산시장에서의 승자독식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됐어요. 그건 머니게임이니까 승자독식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이 훨씬 더 커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이 자산소득이 대중화되지 않고 이 자산소득이 서로 적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면 이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디지털 자산시장이 이제 앞으로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 자산시장의 소득과 수익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화되느냐, 이 문제도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초기니까 이런 연구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두 가지, 정말 실물 이 주식시장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활동을 이거를 자산으로 환전해서 서로 주고받는 뭐 이런 좀 꿈 같은 이런 자산시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자산의 소득의 수익의 결과가 좀 대중화되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보고, 이런 새로운 연구 과제들을 가지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 어떤 초기 시장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그 뭐 실물에서 보기에는 좀 꿈 같은 얘기겠지만, 원래 그 정치는 좀 꿈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인 거는 우리 경제하시는 분들 잘 해주시고 이런 고민들을 함께 좀 나눠주시고 한번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행사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우리 지금 국회 정무위원회 뭘 18개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그 법 제정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시는데요. 큰 그림 그리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전에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앤드류 양의 비트코인과 기본소득을 연결시킨 그 큰 꿈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현재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시고요. 전임 정무위 간사셨습니다. 제가 의원님이 간사 시절에 국회 토론회를 여러분들이 여셨는데요. 의원님이 여신 토론회가 가장 뭔가 알찬 토론회였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사회자가 제가 말하는 거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소개를 해주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정무위 간사를 했던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 지역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입니다. 네, 조용히 계시죠? 네, 정말 가상자산 관련된 토론회가 제가 국회의원 들어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회에서 했었던 토론회 주제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상자산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가상자산이 디지털 세계로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법도 많이 발의된 영역이 바로 가상자산입니다. 우리 아까 김종민 간사님께서도 지금 8개 법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중에 한 법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과는 아직 없죠, 김종민 간사님? 없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간사일 때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러 시각의 차이로 결론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화량이 좀 흡수되고 긴축이 되면서 뭐 부동산, 주식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뭐 사기냐 아니냐라는 얘기 있었지만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품이냐 아니냐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산의 평가에 있어서는 거품에 대한 논쟁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거품은 미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라서 사후적으로 거품이 다니다가 판단 내는 것이지 과정에 있어서는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다룰 때 이 가상자산 법이 만들어지면 시장을 오히려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고요. 또 아직도 사회적으로 컨센서스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합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더 투자를 안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느냐 이런 양론이 있어 왔습니다. 두 논쟁 다 의미 있는 논쟁이고 나름대로 함축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저는 지금이 가장 가상자산 법제화에서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품 논쟁도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뭐 바닥이라고 하면 뭐 단정은 못하겠지만 과거의 고점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상자산 관련된 법을 논의함에 있어서 지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적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논쟁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부담 없이 이 법 제정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된 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호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토론회 간담회 더 전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는 법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면 언제든지 국회에 와서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디콘 2023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까 문은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뭔가 하면서 어려우신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김병욱 의원님실을 찾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역구는요. 성남시 분당구 을입니다. 험지에서 살아남으신 그런 실력 있는 의원님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젊은 피가 아닐까 합니다.
MZ 세대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의원님은요, 서울 동대문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과방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경태입니다. 사실 제가 과방위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과 또 여러 제도적 기준을 설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라서 그런지 이렇게 메타버스도 있고 정말 정말 새로운 기술을 많이 도입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 이제 셧다운제 논의를 할 때 10시 이후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PC방으로 설정하고 있는 법이라서 아니 10시 넘어서 청소년들 PC방 가게 하면 아이들 비행 청소년들 그 우범지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PC방에서 밤새서 게임한 사람이 그게 바로 접니다. 제가 뭐 비행 청소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고 그만큼 과학기술의 도입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논의들이 사실 아직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가 더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이 행사 개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우리 이성호 대표님이나 또 안수현 회장님 또 우리 장영선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국회에서도 자주 열시고 저도 열심히 우리 김병욱 의원님 도와서 이런 이 국회 내 논의를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열 의원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경제법학회 안수현 회장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 장용성 센터장님, 그리고 두나무 이서구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단체와 디지털 자산 기업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무척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요약하면 위기와 혼돈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새벽부터 시장을 흔드는 미 연준발 긴축 공포를 시작으로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이후 법적 공방까지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비대칭성이 불러온 초기 시장의 혼란은 결국 시장의 존재와 지속가능한 발전은 투자자 보호부터 시작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기회를 동반합니다. 몇 차례 이슈 이후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산학계의 이해의 깊이가 더해졌고 당정은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얼기설기 직조되어 있던 디지털 자산 관련 정책을 더욱 촘촘하고 유연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존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6차례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민간 자율 규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디지털 자산 특위는 STO, NFT 등 디지털 자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공정화법을 우선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던 건강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율체계 확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철학을 담았습니다. 특히 STO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기술의 혁신과 시장 변화를 인지하고 자본시장 금융 혁신 과제로 삼은 첫 번째 디지털 자산입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IEO, 토큰증권 제도화 과제 등에 대해 여러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살펴 더 나은 법제도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컨 2023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논의를 통해 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모이고 꽃피우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